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약 1700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당연히 이 고등학교 수준이 동일하진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속한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고등학교 내에서 내가 얼만큼 공부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갈지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교의 수준 아니면 지역의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저 나름대로 고민해 본 적이 많습니다. 아, 입학처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그 지역의 수준과 그 고교의 수준을 알아내는 방법은 자, 고교당 서울대 합격자 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 서울대 합격자 수를 보면은 이 지역 아니면 이 학교가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대략 잡히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2018학년도, 2019학년도에 자, 서울대 합격자 수 인원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선 고교가 몇 개 있냐면요. 안양시에는 1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포시에는 6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의왕시에는 4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 과천시에는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2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자, 지교는 한 학교당 2명씩 추천서를 받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맞추면 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과보단 이과의 직윤을 잘 주는 지역이 저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경쟁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보면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신성고를 제한 나머지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로 서울대를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 보냈습니다. 총 29명의 학생이 갔습니다. 26개에서 29명의 학생이 서울대 합격했는데 그럼 한 학교당 한 명이냐고요?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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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명. 이 빵명이란 결과를 통해서 입학처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자, 안양 지역인데 전교 1등, 2등 학생인데 왜 빵명이 나왔을까? 아, 이 녀석들이 혹시 그 서울대 최저 등급인 2등급 3개를 못 받아서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교 1등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전교 2등, 3등, 4등, 5등 이 녀석들은 그럼 2등급 3개도 안 나오는 지역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내용도 한번 다시 판단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정시로 6명 붙었습니다. 신성고등학교에서. 자, 근데 이게 100% 고등학교 3학년 만의 실적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N생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 지역에서 2019학년도 정시로 서울대 갈 학생을 보니까 13명 같습니다. 자, N수행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 그럼 이 지역의 아이들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간 것이지. 투 과목을 안 봤기 때문에 못 간 것이지. 다른 과목, 원 과목만 선택한 아이들은 시험을 무진장 잘 봤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자, 그래서 42명의 학생이 2019학년도 이 지역에서 서울대에 갔습니다. 너무 초라한 결과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보이시죠? 2018학년도 결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고가 자, 수시로 6명, 정시로 11명 보냈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 쭉 내려보시면은요, 대부분 학교, 저기 6명 보낸 학교도 있습니다. 수시로 6명. 자, 어떤 학교였냐면요. 자, 3번의 수리고등학교가 6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몇 명이었죠? 빵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시로 46명, 정시로 23명, 도합 69명의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2018학년도에. 2018학년도에 69명, 2019학년도에 42명.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집에는 2020학년도 결과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제가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지역신문이든지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그럼 2019학년도 이 42명의 인원수보다 2020학년도 인원수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요. 용인시에 가면 외대부고가 있습니다. 물론 자사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정시로, 수시로 한 비슷하게 해서 73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대부분 49명이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정시로 2명 갔고요. 그래서 51명의 학생이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정원은 몇 명이죠? 200명입니다. 200명의 학생 중에 49명이 수시로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아유,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상산고등학교는 13명 수시로, 정시로 25명, 38명의 학생이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단대부고 9명, 19명, 화성고 2명, 14명, 자, 강서구 4명, 12명. 이 친구들은 또 수시보단 정시로 들어가는 비율이 월등히 크네요. 자,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탄탄하게 고등학교 3년 세월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실력을 잘 쌓아서 서울대 입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입학처가 바라본 고등학교 수준, 지역의 수준은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서울대 입학생 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제가 이 다음 영상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또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자, 졸업생 진로 현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그 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요. 물론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뽑을 수 있지만 우선 오늘은 그 졸업생 진로 현황을 통해서 학교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뽑았습니다. 자, 휴문고등학교. 자, 휴문고등학교를 뽑았는데요. 휴문고등학교를 보시면은요. 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학교 알림에서 휴문고등학교 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럼 제일 밑에 보면은요. 학생 현황에서 보면은 졸업생 진로 현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쳤습니다. 자, 이게 떠 있습니다. 자,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확대했나요? 자,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했냐, 졸업생들이 진학했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4년제 대학교를 자, 35.5%의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휴문고등학교입니다. 전문대학교는 한 명이 갔습니다. 자, 진학률이 높지 않죠? 그럼 기타는 이 학생들은 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수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학생들, 재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하는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휴문고등학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요번에는 상산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자, 자사고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자, 상산고 가면 무조건 대학을 잘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상산고 간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을 간다. 전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자, 상산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요. 자, 56.8%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43% 학생 기타입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학률이 높지 않은 학교가 오히려 원하는 학교를 찾아간다. 이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자, 어느 고등학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갈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신갈. 수도권에 있는 그 고등학교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업생 진로 현황 눌렀습니다. 신갈고등학교.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45% 학생이 대학에 진행했고 전문대학교가
자, 43.6%. 그럼 진학률은 몇 퍼센트가 되죠? 그렇죠.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자, 기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학률은 높고 전문대학 합격한 학생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과연 실력이 좋은 학생일까요? 한번 의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갈고등학교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온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흥고등학교. 자, 부흥고등학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키워서요. 자, 대학 4년제 대학을 206명이 갖고 51.1%, 전문대학 81명, 20.1%가 갔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본 그 자사고나 강남권 학생에 비해서 전문대학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것 같고, 그럼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은 한 약 70% 정도의 진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 비율은 부흥고랑 비슷비슷합니다. 4년제 비율도 그 부흥고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진학률이 높다고 해서 명문고 아닙니다. 진학률이 안 좋은 학교가 오히려 실적은 좋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시면은, 이 학교의 수준과 이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고등학교 수준을 나눠보고 파악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학교가 대학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대학 가는 거죠? 맞습니다. 학생이 대학 가는 겁니다. 학생이 대학 가는 겁니다. 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자, 과학고, 영재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시네요. 과학고, 영재고가 좋나요? 자사고가 좋나요? 이런 거는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과학고, 영재고는 실력이 안 되니까, 못 갔으니까. 자사고나 일반고 중에서 어떤 게 좋냐, 이런 걸 묻고 싶어 하는 어머님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사고, 일반고 중에 어디가 좋냐고요? 당연히 자사고가 좋죠. 공부하는 환경도 좋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사고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내신 따기 힘들지만, 원하는 대학을 갈 확률은 자사고가 월등히 높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그럼 일반고 어떻게 왔냐고요? 자, 과거 영재고 떨어져서 자사고, 갈 실력이 안 돼서 자사고 가려고 했다가 자사고 떨어져서 일반고 온 학생들 많습니다. 이 학생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반고에 왔으면은 어디 일반고가 좋아요? 어떤 일반고를 선택해야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묻곤 하십니다. 그럼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요. 어디 가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월등히 좋아요. 여기 갔으면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셨죠? 그럼 여기까지 와서 또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냐? 쉽냐? 이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나 일반고를 갔으면은 그 안에서 이 결과에 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면은 어딜 가나 아이가 대학 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를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케이스는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자, 너희 학교 좋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적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좋다고 얘기하고 급식도 맛있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 실적도 무지무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또 어떤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똑같은 학교입니다. 학교 안 좋다고 합니다. 배우는 게 없다고 합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학교인데 아이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 말씀은. 자, 문제는 이겁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입장에서 말하는 대화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가려고 애쓰는 학생 입장의 대화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자, 부모의 역할은 그겁니다. 자, 어느 일반고 갈지 모릅니다. 어느 일반고 설사 다니고 있으면 전학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학생이 극복해서 이겨내는 방식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고의과 대입은 동일합니다. 과거 형제고 실력이 안 돼서 못 갔던 겁니다. 인정하시고요. 4사고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겁니다. 일반고에 가 있었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노력을 통한 실력을 배양하면은 원하는 대학에 저는 반드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 수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교가 가는 것이 아닌 학생이 가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